그래서 그럼 다시 레코딩. 아씨, 죄송합니다. 이거 맨 처음에 앞부분이 레코딩이 잘렸네요. 그래도 뭐 유튜브에는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거 누가 보는 거지?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시고 계시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잠깐 펑크 났으니까. 어쨌든 이걸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아씨, 앞에 이거 보니까 영상이 좀 에러 나서 녹화가 안 돼 있었네. 지금 녹화해서 이거 유튜브로 같이 올리려고 하거든요.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일회성이니까, 휘발성이 강하니까 이거를 녹화한 거를 유튜브로 다시 올려서 유튜브에서 좀 저장을 하려고 해요. 뭐 당연히 같이 온 게스트 중에 영상이나 이런 게 남길 싫어하면 지우는데, 개인 소관. 왜냐면 제가 이런 거 하는 목적도, 제가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사람들 심리, 근데 좀 집단 심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좀 그런 걸 연구하는 측면에서 좀 질적 연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냥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엄청 우리 삶의 가치관이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녹여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것들,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많죠. 이게 또 개인이 다르고 집단이 다른데, 저는 좀 집단 쪽에, 뭐 대표적인 걸로 치면 사투리. 제가 요즘에 사투리에 대해서도 MBC, 옛날에 대구 MBC에서 했던 사투리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제가 울산저널이라는 신문에 글을 좀 쓰는데, 거기도 다음번 글 주제로 이거 사투리, 저는 지역말이나 지역 말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상도는 그래서 전형적인 네이티브 경상도 발음을 하면 쌀이 안 되잖아요. 살이 되지, 살. 이게 제가 경상도로 살고 울산을 살지만 진짜 해보면은 안 돼요.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식 발음으로 하면 발성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발성하고 발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상도식 발음과 발성을 하면 절대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그런데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다르게 발음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발음을 다르게 발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시라서 전라도 사투리도 좀 알고, 아버지도 친가가 다 서울이라 서울 말도 조금씩 쓰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특정 발음에서 정반대로 발성하거나 발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발음을 거꾸로 해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발음이 안 나오고, 그걸 알면 쉬운데, 이거를 느낀 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랭귀지 익스체인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해서 불어를 살짝 배운 적 있어요.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냥 아베 세대 정도만 해요. 기억이 나나? 근데 그때 이 발음, 유 발음이 으랑 우예요. 똑같이 유 발음인데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좀 많이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쌀은 되는데 살은 안 되는구나. 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경상도 발음이 이렇게 때문이구나.
라는 걸 좀 알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우리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도 그렇고 이런 1인 미디어도 그렇고 흐름 보는 거 엄청 관심 있어 하고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좀 흘러가는 사람들의 무의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것도 이런 걸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첫날부터 참 게스트가 펑크 나서 혼자서 말할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 말해줘야지, 펑크는 게스트한테. 그래도 내일은 음악 갖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랑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타임라인에도 올려놨지만 토요일에 스타, 인생이 스타죠. 저도 딱 스타 세대라서 초등학교 때 PC방 문화랑 함께 해서 스타, 디아블로, 그 다음에 저는 스페셜 포스는 아니지만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스페셜 포스하고 와우하고 이러고 군대로 간 케이스인데, 참 그때 e스포츠와 함께 태동을 해서 저도 e스포츠 많이 보면서 자랐죠.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e스포츠가 저는 관심이 줄어서 안 봤는데, 그때는 그냥 저 원래 TV도 안 보는데 e스포츠 항상 틀어놨어요. 스타 경기는 항상 틀어놓고 살았죠, 집에서.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때 어떻게 했나 신기하기도 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이거 댓글로 보면서 하는 거라서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처음이라서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냥 항상 페이스북으로만 뵙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하면 저도 엄청 부담이 되죠, 많이. 근데 부담이 되는 만큼 저도 저한테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니까 오히려 더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 저도 어떤 일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는 편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거죠. 하면서 또 새로운 걸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뭔가 지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 안 해줄 거잖아요. 나 같아도 그럴 건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반응을 해주시면 혼자서 아무 말 하고 있지만 용기도 없고요. 이런 거 참 1인 미디어도 재밌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1인 미디어 비슷한 거 한 거는 2000년 초중반인가?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소리바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바다가 한참 유명해졌을 때 소리바다에서 막 음악 교환하잖아요. 그때는 저작권이란 개념도 너무 흐릿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주고받는 거였을 때, 소리바다 음악 채팅방으로 가면 음악 방송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도 그중에 팝 한참, 그때는 브리트니 스피어즈 나 뭐 웨스트라이프는 좀 됐고, 하여튼 브릿이나 고등학교 와서 에이브릴 라빈 뭐 딱 이 라인에서 아토믹 키튼 좀 좋아했고 할 때 제가 음악 방송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쓰는 버스커란 아이디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거리의 약사.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벚꽃연금으로 하는 버스커 나오고 나서 가끔 버스커의 짝퉁이나 버스커 보고 따라 아이들 만든 줄 아는데, 저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언제지? 거의 2000년 말? 2000년 초 90년대 말부터 이 아이디를 썼거든요.
하여튼 그때부터 음악 방송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말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말을 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그냥 라디오 DJ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신청곡 오면은 검색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신청곡 틀어주고 그냥 중간에 멘트 짧게 한 판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는 거의 방송이나 방송 비슷한 거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한참 그 나는 꼼수다 뭐 이런 거 하면서 팟캐스트가 유명해졌을 때 좀 해볼까 했었어요. 하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주제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문학, 사회, 철학 중에서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 잘 안 읽는 책이라고 하면은 뭐 군주론, 진화심리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종의기원 이런 것들을 뭔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한번 해봤었는데,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역량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량 부족으로 포기를 하고, 대신에 뭐라 했더라? 아니구나. 역량 보기로 부족을 하고 그냥 이런 1인 방송이 돌아간 시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보면서 재밌겠구나 하다가, 이렇게 지금 뭔가 1인 미디어,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1인 미디어 제작실이 생기고 나니까 이걸로 다시 방송해보면 재밌겠다 하고, 특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 같이 하면은 더 재밌겠다 싶어서 하게 됐죠. 근데 이게 페이지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람이 더 적게 보이려나? 뭐 지금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처음이고 아무도 안 볼 테지만, 나중에 이것도 다 데이터가 쌓이면 좋은 데이터 아닐까요?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건 100명, 1차로 40명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는 100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쉽지 100명이 정말 어려운 건데, 한 100명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이터를 쌓으면 저 포함하면 99명이네요. 오늘 이것까지 합치면 한번 뭔가 그래도 유의미한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제가 못 봤었네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군요. 감사. 네, 원래는 지금 그게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하기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게스트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믿고 옆에 게스트가 있어서 게스트랑 이야기하는 거를 보시고 뭐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려고 했는데, 첫 방송인데 게스트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땜빵으로 뭐 다른 사람 못 구해서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말은 지켜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다음부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하기에는 계속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보는데 좀 딜레이가 걸리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지?
저번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 이야기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방송, 자연 방송으로 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신변 잡기, 그러니까 막 지금 어머니들 같으면 육아 이야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 이런 거부터 해서 정치적 이야기까지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왜냐면 우선 듣고 나서 판단해야지 듣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사람 생각이니까. 네. 이다 하시고 보자. 나가셨네. 이제 좀 로는 게스트를 모시고 하려고요. 오늘도 게스트 모시려고 했는데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한욱대 선생님처럼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하니까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디오 피크 났구나. 네.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뭔가 한 분이라도 보셔주시니까 좋네요. 그래, 아예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분 계속 봐주셔서 18명에게 도달했네. 누가 부르나. 자,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그래도 주제도 없고 내일부터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뭔가 되겠죠. 바깥에도 불을 껐어. 내가 불을 켜놨었는데 이쪽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봐. 하여튼 여기가 좀 안쪽이라서 이쪽 안으로 안 들어오면 모르죠. 불 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래 하는 것 같아. 아이고야. 이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나. 그래.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영상 편집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편집을 처음 가르쳐 봤어요. 제가 맨날 하는 게 막 6주차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6주차 뭐에서 편집기, 고급 편집기 있잖아요. 많이 쓰시는 편집기. 그런 편집기 써가지고 하는 영상 편집, 프리미어나 베가스 이런 거 해서, 아니면은 DSLR 가지고 촬영하는 거는 꽤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은 게 2시간 만에 영상 편집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이대도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럼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스마트폰 앱 통해서 영상을 편집하면 되겠다 해서 했죠. 그랬더니 오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이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또 겁이 나잖아요. 안 하던 거 하니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2시간 기준에서 한 1시간 만에 다 가르쳐 드리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만 받아서 그분들이 다 영상을, 그러니까 한 30초지만 뭐 어차피 30초 6개 붙이면은 368, 180분, 3분짜리 영상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 드리고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앱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혹시 수요가 있으면 좀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울산이 여기 시청자 미래 센터가 생겨서 다행이지만 정말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수요를 모른다고 해야 되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른다, 뭐 그런 의미에서 수요가 전혀 없어요. 뭐 그래도 이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막 좀씩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지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 시장 자체가 없어요. 뭐 시장을 경쟁하고 할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생기고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정보산업진흥원 뭐 이런 데 하면서 좀 문화나 정보산업 컨텐츠에 대해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쯤 접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시 회사 취직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그렇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말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가고 있네. 30분 이상. 이제는 봐주시는 분이 없네. 어쨌든 앞으로의 1인 미디어 방송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8월달에 1인 미디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도 막 처음 6주차 강의로 하는데 저도 처음 맡은 강의다 보니까 뭐 사진 강의나 영상 강의야 했죠. 근데 이걸 1인 미디어 강의로 6주차를 어떻게 만들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6주차가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6주차가 가능한 게 없어요. 해봐야 뭐 유튜브 만들기 뭐 이래서 3시간짜리 6시간, 그러니까 길어야 3주차. 근데 막 6주차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이런 1인 미드실 이용해서 뭐 골머리를 싸맸죠. 지금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실제 수업을 해봐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도 뭐 누가 보시고 계신 거지? 뭐 알게 되면 뭐 재밌겠죠. 그래도 저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동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실제 제가 어젠가 그 1인 미디어 이거 보여놓고서 해야겠다. 잠시만요. 슬라이드 쉐어를 켜야지. 슬라이드 쉐어 사이트 해서 로그인. 왜 안돼? 네. 페이스북 로그인이었나? 맨날 헷갈리네. 맞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보고 계신 거지? 1인 미디어 제가 지금 아무 말 대잔치 중인데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 달아주신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선 지금은 제가 그냥 1인 미디어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혼자서 하고 있어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아무 말 대잔치 중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슬라이드 쉐어로 가서 제가 올린 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보이시죠? 네, 스크린 1 이런 걸로 지금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옛날에 올렸던 거예요. 사진 강의 보고용 사진 언제야 이게 한 4, 5년 전에 올렸던 거 같네요. 116장짜리 이게 슬라이드 쉐어에서 PPT나 이런 거를 저장해 놓고 다른 데서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좀 쓰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도 1인 미디어 제작이라고 해서 전체하면 안 되네. 뭐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좀 이 경우 같은 경우 1인 미디어 제가 강사 지원했을 때 쓴 PT거든요. 5분 PT.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이 간단한데요. 이게 저도 녹화할 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리바다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앞에서. 근데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때 하면서 느낀 게 이게 플랫폼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플랫폼별 특징이라고 나눠 놓은 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도 조금씩 다르고요. 주제 단위로. 그 다음에 보통 팟캐스트랑 오디오 컨텐츠는 다른 건데 팟캐스트란 플랫폼을 오디오 컨텐츠와 합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달라요. 팟캐스트가 오디오 컨텐츠면 유튜브에 올라간 건 다 동영상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는 컨텐츠 중에도 그냥 사진 하나만 딱 붙여놓고 오디오로 올리는 것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단지 영상 위주로 컨텐츠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아무래도 저도 막 이렇게 다양하게 SNS를 조금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씩 다르게 전략을 짜서 하죠. 네. 이건 내가 화면이 보이는구나. 그런 식으로 1인 미디어도 생각보다 많은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죠. 지금 뭐 1인 미디어에 유명하신 분들 계시지만 저야 뭐 연구자 쪽이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도 예전에 그 소리받고 그때 인기를 조금은 끌었던 2군은 됐거든요. 1군까지는 안 갔어도 2군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엄청 알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운 좋으면 한 방에 터지겠죠. 근데 터질 확률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터질 수는 있어요. 완전 대박이. 근데 기왕이면 확률을 높이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한 방에 터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걸 좀 알고 하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홍보 겸 하는 거죠. 많이 이런 제가 하는 것도 들어주시면 저도 좋고. 뭐야 이거. 한 분 계속 누가 보셨다 안 보셨다 이러는데 댓글만 남겨주셔도 좀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게 소리를 못 들으실 거겠죠? 26명에게 도달. 그래도 조금씩 보니까는 도달률이 점점 올라가네요. 나중에는 다른 유튜브나 방송하시는 분들처럼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시작은 초라했지만요. 음. 아직도 왜 이게 나오지? 이게 좀 힘든 것 중 하나가 딜레이가 있는 게 좀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가 그래도 한 10초 이내로 딜레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호 소통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초, 30초씩 딜레이가 되니까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죠. 좀 뭔가 끊긴다. 뭐야, 내 말 대답 안 해줘? 이쯤 느낌이 되면 이제 저한테 영상이 보이니까 확실히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뭐 개선이 예전보다도 또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되겠죠. 그죠? 이게 아마 페이스북이 라이브가 1시간이 한계던가 한 번에 그럴 텐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저도 막 하면서 아는 거라. 90분 시간자인가 보네요. 곧 사라질 전망이다. 이거 옛날 글이네. 이거 언제 기사? 2016년 4월, 5월? 메이니까 5월이네. 한 1시간 반 정도 되나 보네요. 쭉 가는 게. 아유, 어깨가 이쪽이 내려가 있어서 목 아프라.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말이 풀리니까는 계속 말이 나오긴 하네요. 벌써 42분이다. 뭐 페이지 컨텐츠가 처음에 말했었는데 이게 녹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말할게요. 어쨌든 지금 그냥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 말고 아는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 중에 막 무슨 매니아 있으면 그런 매니아틱한 이야기 있잖아요. 보통 말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어서 들어주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도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서 막 답답했던 거 풀고, 저도 좀 엄청 매니아틱한 부분이 많아서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아시잖아요. 좀 소위 오타쿠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통 세계로서는 이야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부분이 저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야 저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말해야 되나? 할 수 있나? 이런 좀 자기 검열도 많이 하고, 거꾸로 뭐 아무 생각 없이 했어도 못하니까 어느 선 이상에서 말을 못하고, 네, 그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공간도 만들면 그런 사람들도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뭐 여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그죠? 안 그래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그래서 이거 제목 지을 때도 뭘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우리가 제일 쉽게 쓰는 말이 이거 같아요. 애매하게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말고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이야, 좀 아는 사람. 이게 제일 부담 없는 제목 같아서, 실제 저희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한 100명 정도를 1차 목표가 하고 싶어요, 내년 말까지. 근데 그러려면 제가 친한 사람만 갖고는 안 돼요. 뭐 여기 페이스북만 해도 뭐 친구가 700명 돼 있지만 제가 700명 중에 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100명만 이야기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이야기 나오는 게 다르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거 부분이라도 관점이 또 다를 거고, 그죠? 근데 뭐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건데 잠깐 눈이 하나 떴다가 눈이 사라지고, 눈이 하나 떴다가 눈이 사라지고 이러네요. 게임이나 할까? 아니야, 게임을 하면 이게 영상이 잘릴 것 같아. 저작권 문제 하더라도 좀 잘랐다가 해야지. 모았다. 뭐야 이거? 여기도 또 뭐 하나 날라왔구나. 좀 많이 이걸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나오고 싶다고. 그럼 저도 참 감사할 건데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한 10분 넘게 지금 게스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약이. 그분들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 이런 거 해서 해줄까? 라는 것도 했는데, 그냥 그래도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생각보다 반응 좋으신 분들이 꽤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진짜. 지금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동영상 라이브러리 방송 중. 그래도 조회수가 나름 나오기 시작하네. 신기하네요. 역시. 아니 어떻게 첫 방송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도 봐주는 걸 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좀 내리는 게 좋으려나? 웹캠으로 갈까? 근데 웹캠으로 가면 너무 어두워서 별론데요. 그래서 피크 어디요? 피크 올 제공자 자고. 재밌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집에서 다 갖추려면 힘들 텐데 참. 기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되지? 저한테 질문 오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미디어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어떻게 배우냐. 저는 거의 다 독학했거든요. 근데 사실 독학하면은 구멍이 너무 많잖아요. 할 줄 아는 것만 알지 뭔가 좀 벗어나면 뭣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독학으로 해서 사후에 엄청 공부를 많이 했죠. 책도 많이 보고. 나도 스킬적인 면 말고 뭐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경우 영상 학도면은 꼭 봐야 되는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환 포텐킨, 그 다음에 시민 케인 이런 것들도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는 좀 미디어 쪽이라서 관심사가 약간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공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기적 엔지니어 느낌이 좀 더 예술가보다 강하긴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는 엔지니어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예술가 기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엔지니어에 가깝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저 스스로는 작가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누가 저를 작가로 대접해 주거나 대우해 주시는 건 감사하니까 그것까지 막진 않지만 작가라면 뭔가 사진 자체, 영상 자체에 뭔가 사명감이나 뭐 의미를 가지고 뭔가 표현해내야 되는데 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 사회심리에 관심이 많고 사회심리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죠. 도구, 사진이나 영상, 미디어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술이나 도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많고 누가 보시고 계시지? 안녕하세요. 도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요. 엔지니어인데 좀 그래도 예술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좀 관심을 갖는 엔지니어. 누가 보시는데? 누구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소리 못 들으셔도 그러면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도와줘. 첫방이라서 힘들어요. 첫방이라서. 제 성격 아시는 분들 알 텐데 별로 말도 없는 거. 근데 지금 52분째 떠들고 있는데 힘드네요. 힘들어. 말 안 하던 사람 뒤에서 짱 박혀 있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하려니까. 어깨가 왜 항상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있었어. 이게 편한데. 안녕하세요 팀장님. 민망하네요.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보는데 시간이 걸려요. 오늘은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 한 30초 40초. 오늘은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중인데 방송하는데 이게 페이스북이 한 20에서 30초 딜레이가 있어서 빠른 반응이 아직 힘들어요. 회선이 괜찮으면 보니까 15초까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좋은 게 이게 10초 아니에요. 근데 아직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딜레이가 한 25초, 20초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도 많이 줄었죠. 옛날에 40초, 50초 했다던데. 40초, 50초. 그래도 요즘 많이 줄어서 20에서 20초 정도. 자, 오늘은 제목처럼 원래 게스트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게스트가 펑크가 나가지고요. 펑크 나서 지금 원래 안 할까 하다가 예약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라도 와서 지금 아무 말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쌓이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죠. 1차 목표는 100명 하기.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100명 되겠죠 뭐. 일차 목표는 한 40분을 통해서 소개받거나 그분들 통해서 아는 걸로 한 100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부담 없이 하고. 네. 그렇죠. 홍보 많이 해야 되죠. 그래도 전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게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홍보돼서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사실 오늘도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당연히 0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팀장님도 봐주시고, 저 아까 전에도 다른 분이 한번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람을 모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옛날에 방송할 때도 이랬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리바다 2000년 초중반에도 잠깐 방송을 했었거든요. 위앰프 가지고. 그때도 처음에 했다가 그래도 거기서 한 소리 방송할 때는 한 100명, 200명 들어오는, 100명, 200명 맞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까지 라디오도 했었어요. 음악하고. 당연히 당시에는 음악 다 소리바다에서 받아가지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니까 틀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느꼈던 게 계속 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죠. 그때 하고서 지금요? 신청곡 틀어야 되나요? 신청곡 틀면은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는데. 그 부분만 잘라내고 올려야 되는데. 저 나름 네 30대입니다. 저 소리바다 때 그 라디오 방송했다니까요. 위앰프 키고. 저는 그때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갈 때 막 팝송 유명해서 막 브리트니 스피어즈 나오고 웨스트라이프 나오고 할 때, 그때도 한참 팝이 유행했잖아요. 또 우리나라 유행이 돌아서. 옛날 사람이죠. 저희 세대입니다. 유튜브 신청곡 받으면 유튜브로 들어야 되나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야. 프로그램도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상황 따라서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준비도 다 되고. 유튜브 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유튜브도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틀면 되는데, 틀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직접 불러. 저 노래 그렇게 잘 못 불러요. 노래방은 좋아하는데 노래는 못 불러서요. 팀장님 사무실에 계신가요? 한번 와서 한번 직접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불러먹지 뭐. 전 매일 듣는 노래. 이 무슨 노래죠? 가사. 흥치열 매일 듣는 노래. 데일리송. 퇴근하셨어요? 그럼 안 되는데. 현호쌤도 오셔서 하시죠. 뭐 안 되면 들을 수는 있죠. 보시면
잠깐만 틀어볼게요. 저 근데 이 노래 아나 모르겠네. 제가 제목 모르는 노래가 많아서 방송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번 들어봐야겠다. 무슨 노래인지. 안 되면 이 부분 잘라놓으면 돼요. 아니면 이쪽만 소리를 줄여버리던가. 보통 이런 거는 유튜브 제가 나중에 올릴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 검열에 걸리거든요. 10몇 초 넘어가면. 그래서 네, 검열에 걸릴 것 같아서 저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면 되죠. 아, 사무실에 듣고 계세요? 여기 와셔서 현호쌤이 하시죠. 그러면 팀장님 어떠십니까? 현호쌤 노래 들어보는 거.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고 하니까는 제가 말하기가 편하네요. 아까 전에 한 40분 내내 혼자 떠들었어요. 혼자. 지금 스트리밍 1시간 40분째, 녹화 52분째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센터 이거 1인 비대실도 알리고 저도 방송에서 데이터 쌓고 좋죠. 뭘 해볼까? 이제 뭐 기능도 기본적인 거 다 하니까 PPL이라도 해야 되나? 나중에. 뒷배경요? 뒷배경 현수막이면 그것도 저희 크로마키 천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이렇게 뒤에 배경 천 할 수 없냐? 그럼 크로마키 쳐도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녹색 천 해놓고 합성하면 되잖아요. 사진으로. 제가 그거 뭐더라? 그때 시설 교육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했더니 실제로 시설 그때 교육 들으시던 분들이 엄청 신기해하시고 재밌어하셨어요. 그냥 간단히 되는 것만 보시고도. 제가 알기로 지금 센터에 남는 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여기 그러니까 다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달 수 있게 대해서 사진처럼 네 그 합성하는 것처럼 배경 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한번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책이요? 오늘 하필 책을 안 들고 왔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항상 책을 들고 오다가 오늘은 일이 있어가지고 안 들고 왔거든요. 다음번에는 제가 책 들고 와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책 엄청 좋아해서 책 많이 읽거든요. 근데 좀 문제는 책들이 다 재미없는 책이라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 크로마키 천 활용하면 돼요. 아니 정말로 제가 책을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책을 읽고 나면 항상 900자 정도를 해서 소감문식으로 항상 올리고, 지금 전 예스24 이쪽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도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뭐 사야 될 목록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목록이 안 줄어요. 사면
사면 뭐지? 또 새로 사야 될 게 있고, 사면 또 새로 사야 될 게 있고, 새로 생겨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 예스24 목록이거든요. 보시면 뭐 이런 것만 읽어요. 국가 권력의 이념사, 시민사회 정치 이론, 시각예술의 의미, 시간의식 뭐 이상한 거? 저도 이 내용이 이해는 안 가는데 이런 거 읽고 나면은 뭐라 해야 되지? 비평의 혁명이나 난중 이건 오늘 주문해서 왔으니까 삭제. 읽고 나면 약간의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쌓이니까 또 도움이 많이 돼서 계속 읽어요. 근데 이런 거 읽으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음번에는 책 가져와가지고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괜찮은 거? 저 이런 건 읽는데 또 시는 못 읽어서요. 시는 못 읽어요, 근데. 저랑 시는 안 맞더라고요. 차라리 철학을 읽고 철학 읽고 이런 건 하는데 시는 못 읽겠어. 전 시 읽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읽지 시를? 네. 아니면 가벼운 책 몇 개 있으면 가벼운 책 가지고 와서 책 읽는 것도 해도 재밌겠네요. 근데 저도 저런 책은 읽지만 저런 거를 너무 대단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일상에 쉽게 녹여내는 걸 좋아해서요. 네, 좋은 책, 좋은 생각 이런 것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간단한 시집? 제가 시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여기 이런 데서는 시 같은 거 읽으면 부족한 제 감성에 하나의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책 낭독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나? 낭독 연습도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네요. 집에 자꾸 근데 저도 책을 사서 읽는 편이라서 왜냐면 아까 잠깐 리스트를 보셨겠지만 이게 안 사면 안 읽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겹고 그리고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저는 피해를 본 사람이죠. 항상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되는 바람에 책 사는 비용만 오르고 힘들어요. 한 2배는 오른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 전 한 권 사면은 최소 3만원짜리 4만원짜리니까 한 3만원이다 평균. 그래도 뭐 사서 읽어야죠. 저는 구하기도 힘들고 있어도 계속 길게 읽어야 돼서. 네. 보자, 지금 읽고 있는 책 같은 경우가 이거 개인의 탄생.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지금 이거거든요. 개인의 탄생. 제가 서약 이런 거 공부하면서 들어오니까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얼마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기가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중세 좀 넘어서 17, 18세기가 돼야 개인 공간이 생기고 사생활? 저 뭐 그 사생활에 대한 책도 찾아봐서 읽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책을 찾기 전에 이게 눈에 띄더라고. 개인의 개념의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요새는 뭐 동양하고는 다른 서양 쪽 이야기지만 개인의 개념이 어떻게 됐나, 가부장제 막 군신일치 재정일치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까지 떨어져 나온 거죠. 하나의 덩치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세 초입까지 나왔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자료실이에요? 안 그래도 좀 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치해도 되면 제가 좀 가벼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책 관심 있으신 분 읽을 만한 책. 근데 저한테
소장용으로는 약간 제 소장용으로는 좀 안 맞는 책 그런 거 있으면은 네, 텐트 자료실에 비치하겠습니다. 진짜로. 미디어 책 아니어도 되죠. 맥굴런의 그 미디어 에이도 읽었다가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완역본으로 해서 두께 이만한 걸로 읽었는데 지금 하면 차가운 미디어, 무거운 미디어, 차가운 미디어, 뜨거운 미디어라. 그다음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했다는 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다음에 노르트레른 볼치의 ABC 미디어 ABC인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기중자 이름도 붙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진짜 제일 최악이었던 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뭐 그거 한 권으로도 석사 박사 논문도 낸다는데, 근데 처음으로 책을 진짜 불태우고 싶었어요. 상하 나눠져 있는데 상권 읽다가 지금 읽고 나서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건 진짜 사람이 읽을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칸트. 미디어도 메시지다. 혹시 미디어 관련 책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좀 미디어 공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이론이나 이런 것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찾는데 한계가 많아서요. 제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런 책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잠시만, 옛날에 했던 게 있을 텐데. 그 옛날에 과거의 오늘 이거 페이스북에 이거 쓰면은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서. 미디어는 마사지다. 그때 그 수업 때 나왔던 책이죠. 네네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기보다 초장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문학이나 이런 문학 쪽은 뭐 추천 도서도 있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학이나 철학, 전 사회학과 나와서 사회학이나 철학 쪽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좋은 읽어야 될 필독 쓰는데 뭐 난이도도 없고 무슨 내용인데 뭐고 제목 말고 뭐 사회진화론, 오버트슨 패스 사회진화론이나 뭐 사회계약설, 뭐 리바이어던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읽은 거 책 위주로 해서, 책 위주가 아니구나, 다 읽은 거구나 해서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만드는 건데 뭐 약간 틀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해 가면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계속 제가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책에 관심을 갖고 시작할 때 좀 책을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러다 보니까 뭐 미디어 쪽도 그런 책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한 3년 4년 전부터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것만 쓰다 보니까 이걸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책 읽고 있거든요. 안 읽은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뭐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최대한 읽은 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비디오는 마사지다도 보고 전반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길어. 스트리밍이 벌써 1시간 15분 하겠네. 저도 뭐 가끔씩 인터넷이 다운돼서 이런 게 취미생활이라서요. 남들이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욕하던데 이렇게 데이터 만들고 축적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네. 책도 필요한 거 한번 찾아보고 기증하고 미디어도 관련된 책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팀장님의 현우쌤이 좀 몇 마디 하셔주니까는 이게 지금 페이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해야 되죠? 억지로 남들한테 안 보여지거든요. 막 그렇게 활성화가 돼야 자동으로 보여지는 시스템인데 좀 많이 도달이 됐네요. 이게 도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전에는 한 3배? 지금 현재? 덕분입니다. 덕분에 덕분에 많이 도달을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말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처음에 진짜 시작할 때 아무 말 대잔치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 말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아무 말 어떻게 하지? 네, 아무 말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말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목소리가 들리면 이게 또 사운드가 울리기 때문에 다시 끄고요. 네. 이거 저 내일도 해야 되는데 내일은 게스트가 있거든요. 내일하고 토요일에는 게스트가 있어요. 예, 오늘 그래도 예행 연습으로 잘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야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놓고도 좀 진행을 하지. 안 했으면 내일 또 버벅버벅 하면은 난감하잖아요. 자꾸 손에 뭘 까는 게 습관이야. 내일도 이 시간에요. 6시에서 9시. 그 황예진 씨가 아마 이제 예약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그래서 예진 씨가 음악 관련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그걸로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죠. 그다음 네, 토요일은 스타크래프트로요. 이야기하려고. 아는 분이 스타 이야기하고 싶다고 내려오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우선 내일은 음악 같이 6시에 반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 대실은 6시에서 9시까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내일 이야기 하다 보면 3시간은 쭉 가지 않을까요? 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내일 6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센터에서. 그럼 뭐 한 2시간 하겠다. 2시간. 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 좀 하고 네, 7시부터 9시까지 하면 네, 2시간 정도 하겠네요. 6시 반에 만나서. 섭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지금 7월에 안 되는 친구들 섭외 꽤 몇 명 해놨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학예사 하려고 준비해서 지금 대학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 친구는 학예 관련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다른 이야기 하라고 꼬시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준비된 정제된 걸로 하면 어렵죠. 근데 뭐 아니면 저 지금도 몇 시야? 거의 1시간 20분째 떠들고 있거든요. 뭐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해야죠. 재밌어서. 힘들어도 재밌는 게 더 크면 하는 거고, 재밌어도 힘든 게 더 크면 못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게.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룸 보셔야죠. 네. 그래도 많이,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이 1시간 반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끊어야 되는데 딱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뵐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뉴스룸 봐야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센터에서 봬요. 그러면 저도 스트리밍을, 네네, 뭐 나중에 또 보겠죠. 뭐 어쨌든 저도 지금 시간대이 1시간 반 다 돼가서 한번 이거 스트리밍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많이 해봤고,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준비하면서 내일부터는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1시간 20분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첫 방송 치고는 잘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안 보시는 분들이더라도 그 녹화된 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라도 참여 신청 저는 환영이고요. 내용도 하고 싶은 말씀이시면 진짜 뭐 응답해설이나 이런 것만 아니면 대부분 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개인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런 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